안녕하세요. 부버지 김현민입니다. 인구 50만의 아프리카 작은 섬국가 카보베르데가 유럽 챔피언이자 프랑스와 함께 우승 후보 1순위로 불리는 스페인을 상대로 0대0 무승부를 거두면서 월드컵 최대 이변 중 하나를 연출했습니다. 특히 승리의 주역이었던 보즈니아 골키퍼의 감동 스토리가 많은 관심을 끌면서 새로운 월드컵 스타 탄생을 알렸는데요. 그러면 카보베르데가 어떤 국가이고 어떤 팀인지, 그리고 보즈니아 골키퍼는 어떤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해당 스토리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그래도 경기 내용을 조금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경기가 0대0 무승부로 끝나긴 했는데요. 이 경기에서 카보베르데는 4-1-4-1 포메이션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중원을 상당히 두텁게 쌓는 모습이었는데요. 반면에 이제 그 스페인은 4-3-3을 들고 나오긴 했는데요. 다른 포지션은 다 주전들이 나오긴 했어요. 다만 좌우 윙인 니코 윌리엄스랑 라민 야말이 시즌 막판에 좀 부상을 당했었거든요. 그래서 평가전도 뛰지 못했고 이 경기도 벤치에서 대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좌우 윙만 제외하고는 모두 다 최정예로 나온 스페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피파 랭킹 2위 팀과 67위 팀 간의 맞대결이다 보니까 경기 내용 자체는 스페인이 주도하긴 했습니다. 먼저 스페인은 전반전에 13번의 슈팅을 가져갔고요. 그중 유효 슈팅이 4개였습니다. 점유율은 7대3이었고요. 기대 득점도 스페인이 1.38골에 카보베르데가 0.04골. 참고로 스페인이 전반전에 13번의 슈팅을 시도한 거는 1966년 스위스와의 경기에서 14번의 슈팅을 전반전에 가져간 거에 이어서 가장 많은 슈팅을 기록하고도 득점이 없었던 그런 전반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스페인이 전반전에 13번 정도의 슈팅을 가져가면은 항상 골은 기록했었다라는 소리인 겁니다. 그리고 후반전에도 이런 흐름은 그대로 이어졌고요. 그러면서 전후반 다 합치면은 스페인이 27번의 슈팅을 가져갔고요. 그중 유효 슈팅은 7개였고요. 그리고 기대 득점은 2.3골에 점유율은 74.2% 대 25.8%였습니다. 스페인이 내용면에서는 압도했던 경기이긴 한데요. 하지만은 결국 골을 넣는 데에는 실패하면서 0대0 무승부에 그쳤는데요. 근데 이제 그 스페인이 카보베르데를 상대로 27번의 슈팅을 기록한 거는 스페인이 월드컵 한 경기에서 시도한 가장 많은 슈팅 타이 기록입니다. 참고로 1998년 파라과이전에 27번의 슈팅을 가져간 적이 있었는데요. 공교롭게도 그 두 경기 모두 0대0 무승부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공격 위협도 그래프를 보더라도 스페인이 시종일관 공격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주 그냥 살짝 카보베르데가 한번 공격한 게 있는 거죠. 나머지는 스페인이 주구장창 공격을 한 건데요. 거기다가 스페인은 전체 패스 중에 96.7%를 카보베르데의 수비 진영, 스페인한테는 공격 지역에서 기록을 한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 그라운드를 3등분 해가지고 3분의 1 지점, 가장 윗 지점을 어태킹 서드라고 하고요. 여기 이제 중간 지점, 여기를 미들 서드라고 하고요. 마지막 이 지역을 디펜시브 서드라고 하는데 어태킹 서드에서 96.7%의 패스를 기록을 한 겁니다. 점유를 한 거고요. 반면에 카보베르데는 상대 어태킹 지역에서 3.3%밖에 가져가지 못했죠. 계속 여기서 경기가 진행된 거예요. 대부분의 경기가. 그리고 스페인은 이 경기에서 무려 801회의 패스를 시도했고 그중 734회를 성공시킨 건데요. 다만 스페인의 문제는 바로 박스 안으로 침투하는 패스가 부족했다라는 거죠. 이게 결국 스페인이 0대0 무승부에 그쳤던 이유인 건데요. 특히 최전방 공격수 문제가 좀 심각했죠. 오야르사발이 경기 시작하고 30분 동안 볼터치가 단 한 번도 없었다라고 해요. 이는 단순히 스페인을 넘어서 월드컵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야르사발이 이 경기에서 슈팅을 5번을 가져갔는데 그중 유효 슈팅은 한 번밖에 없었고요. 기대 득점이 0.5골이었습니다. 바놀리마만 한 골은 넣을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페란토레스의 부진도 굉장히 심했는데요. 페란토레스가 이 경기에서 슈팅 4회 가져갔는데 유효 슈팅은 한 번밖에 없었고요. 기대 득점이 0.66골이었습니다. 하지만은 골을 넣지 못한 페란토레스죠. 안 그래도 이번 월드컵에서 스페인의 최대 약점이 최전방이라는 지적들이 많았거든요. 정통파 공격수가 없다. 오야르사발과 페란토레스는 모두 가짜 9번형 공격수다. 지난번에 우승을 차지했던 유로 당시에도 최전방 공격수가 골을 넣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긴 했거든요. 하지만 그때 모라타가 골은 넣지 못하더라도 전방에서 비벼주면서 야말과 니코의 침투를 도와줬습니다. 그런데 오야르사발과 페란토레스는 그런 역할조차 해주지 못한 거죠. 거기다가 지난 유로에서 스페인이 우승할 수 있었던 원동력으로 야말과 니코 윌리엄스의 드리블 돌파, 그걸로 흔들면서 결국은 승부를 가져왔다라는 평가들이 지배적이었어요. 원래 스페인은 패스만 많이 돌리잖아요. 정석적으로 패스는 하지만은 좀 골을 넣는 데는 어려움을 겪는 그런 전형적인 팀인 건데, 그걸 이제 야말과 니코 윌리엄스가 좌우에서 흔들면서 변칙을 가져가 줬거든요. 그런데 야말과 니코 윌리엄스가 전부 다 부상이다 보니까, 그래서 야말은 이 경기에서 71분에 교체 투입됐고 니코 윌리엄스는 더 늦게 80분 넘어서 투입됐거든요. 그럼에도 야말이 20분 정도를 뛰면서도 가장 많은 드리블인 5회를 성공시켰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야말도 최절정의 폼은 아니었어요. 아직 그러니까 부상에서 완벽하게 회복되지는 못한 모습이긴 하더라고요. 즉 좌우에서 흔들어주는 선수가 없다 보니까 바르셀로나가 고전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스페인은 최근 5번의 월드컵 개막전 중에 4번을 승리하지 못하면서 월드컵 개막전 징크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2010년과 2014년엔 패했고요. 2018년과 2026년엔 무승부에 그친 거죠. 거기다가 스페인이 2010년 월드컵 우승 이후 월드컵 12경기에서 단 3승에 그치고 있어요. 그러면서 월드컵에서 16강 이상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건데요. 먼저 2014년 월드컵에서는 네덜란드와 칠레에게 완패를 당한 후에 호주한테 승리를 거뒀으나 탈락한 거고요. 그리고 2018년 월드컵에서는 포르투갈과 모로코 상대로 비기고 이란한테 1대1로 승리를 거두면서 16강 올라갔으나 러시아한테 승부차기 끝에 탈락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 월드컵 때는 코스타리카한테 승리했으나 독일한테 비겼고 일본한테 패하면서 16강에 올라갔고, 그 16강전에서 모로코한테 0대0 무승부 끝에 승부차기에서 탈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카보베르데한테 비겼고요. 그러니까 패스만 돌리면서 주도하지만은 거기서 마무리가 안 되면서 계속 승리를 잘 못하는 그런 문제를 드러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2010년 이후 월드컵 12경기에서 3승 6무 3패를 기록하고 있는 거고요. 그게 최근 스페인이 월드컵에서 유난히 약한 모습을 보이는 이유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그 스페인이 유로와 월드컵과 유로를 연달아서 우승했던 2008년부터 2012년까지는 그때는 그래도 이니에스타 같은 테크니션도 있었고, 그리고 세스크 같은 찔러주는 패서도 있었고, 페르난도 토레스랑 비아 같은 골을 넣을 수 있는 선수도 있었고, 그리고 또 이제 전투적으로 싸워줄 수 있는 수비형 미드필더 세나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전후로는 패서밖에 없었던 거였죠, 말 그대로. 그러다가 야말과 니코가 신선한 바람을 전해줬으나 이번에는 부상으로 별 도움을 주지 못했던 거였고요. 그러다 보니 과거에 안 좋을 때마다 답답한 패스 플레이를 펼쳤던 스페인의 나쁜 습관이 이번에 발현된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스페인의 부진과는 별개로 카보베르데의 투지도 눈에 띄었습니다. 진짜 몸을 아끼지 않는 플레이를 펼쳤는데요. 이 경기에서 카보베르데가 기본적으로 내려앉았거든요. 그래서 히트맵은 수비 쪽에 있긴 해요, 전부 다.
하지만은 간격을 굉장히 촘촘하게 가져가고 스페인이 볼을 받을 때마다 강하게 압박을 가져갔어요. 단지 라인이 내려왔을 뿐이지 계속 붙어줬거든요. 그래서 스페인의 패스를 계속 괴롭혔어요. 패스 플레이를. 그래서 실제 카보베르데가 스페인 상대로 무려 373번의 하이 프레싱을 기록을 한 건데, 강한 압박을. 이는 이번 월드컵 경기에서 한 팀이 기록한 최다 기록입니다. 거기다가 카보베르데가 정말 대단했던 게 어떤 거냐면요, 사실 약팀이 강팀 상대로 이변을 연출할 때는 거친 플레이로 상대를 위축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리고 파울을 불사하는 건데, 카보베르데는 파울을 기록한 게 단 한 번밖에 없었어요. 그것도 좀 먼 지역인 하프라인 근처. 그러다 보니까 스페인이 프리킥 기회를 만들어내기도 어려웠던 거였죠. 카보베르데가 그래서 이 경기에서 단 한 번의 파울만 기록한 건데, 이는 월드컵 한 경기 최저 기록인 겁니다. 아무리 압도하는 축구를 하는 팀조차도 파울을 한 개는 넘게 하는 거거든요. 그럴 수 있었던 원동력이 이제 카보베르데가 최대한 간격을 좁히면서 촘촘하게 수비벽을 쌓은 거죠. 그러면서 육탄 방어를 하고, 그리고 계속 달라붙고, 그러면서도 파울은 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 보면 진짜 촘촘하죠, 선수들이. 물론 이렇게 할 때는 사실 이걸 뚫으려면은 중거리 슈팅을 통해 상대 수비를 조금 더 바깥으로 나오게 하거나, 아니면 측면에서 흔들면서 좌우로 이 간격을 벌어지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거는 스페인의 패착인 거고요. 그런데 이제 그 카보베르데는 서아프리카에 위치하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작은 섬들로 구성된 집합체입니다. 그리고 인구는 52만 5천 명밖에 되지 않고요. 참고로 대한민국에서 청주나 천안 같은 도시들이 50만 명이 있습니다.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 인구수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카보베르데가 원래 포르투갈령이었거든요. 1975년에서야 비로소 독립국가가 된 겁니다. 그리고 카보베르데 대표팀 선수들은 이스라엘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아일랜드, 포르투갈, 미국에 이르기까지 15개국 출신 선수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외인 부대에 가까워요. 카보베르데 게이 선수들을 귀화를 시킨 거거든요. 혈통이 그렇게 되는 거. 그럼에도 하나로 뭉쳐서, 똘똘 뭉쳐서 스페인이라는 대어를 상대로 이변을 연출한 건데요. 스페인은 선수들의 몸값이 이번 월드컵 참가국들 중에서 세 번째로 높습니다. 1위가 프랑스, 2위가 잉글랜드, 3위가 스페인인 건데요. 그래서 스페인 선수단의 몸값은 14억 2천만 달러예요. 반면에 카보베르데의 몸값은 6,320만 달러고요. 즉 스페인이 몸값이 20배가 넘는다라고 보면 되는 건데요. 참고로 카보베르데는 이번 월드컵 참가국들 중에서 선수단의 평균 몸값이 밑에서 10번째에 해당합니다. 39위라고 보면 되는 거죠. 전체로 놓고 보면 스페인 3위, 카보베르데 39위. 그 정도로 큰 격차를 보이고 있는 건데요. 거기다가 스페인의 FIFA 랭킹은 2위, 반면에 카보베르데의 FIFA 랭킹은 67위. 그래서 두 국가의 FIFA 랭킹 차이는 무려 65계단 차이가 납니다. 엘로 랭킹으로 놓고 보면은 엘로 랭킹이 조금 더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봐가지고 FIFA 랭킹보다는 현실성을 더 더해준다라는 그런 랭킹인 거거든요. 이게 그 체스 같은 데서 쓰는 건데, 어쨌건 간에 스페인이 엘로 랭킹은 1위예요. 반면에 카보베르데는 69위고요. 즉 엘로 랭킹으로는 더 차이가 나는 건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격차는 월드컵 역대 최다 격차인 건데, 그리고 이거는 이제 슈퍼컴퓨터가 우승 예상을 했을 때 스페인은 17%로 1위였던 거였죠. 프랑스가 14.1%로 2위, 잉글랜드가 11.8%로 3위, 그리고 아르헨티나가 8.7%로 4위, 이렇게 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각종 배당에서도 스페인이 1위였고요.
카보베르데는 순위권에도 들지도 않는 그냥 0%에 수렴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팀이 무승부를 거둔 건데요. 그러다 보니 이 경기도 그 옵타 슈퍼컴퓨터가 만의 시뮬레이션을 돌렸을 때 스페인의 승리가 무려 87.2%였습니다. 무승부는 8%였고요. 그리고 이제 스페인의 패배가 4.8% 이렇게 됐었는데 8%를 해낸 거죠. 100번 돌리면은 8번 무승부가 나온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플리마켓에서 스페인의 승리냐 아니냐 이거를 올린 게 있었거든요. 여기서 한 PC 어라이브라는 유저가 42만 7,952달러를 스페인이 승리하지 못한다에 걸었다라고 해요. 이게 하나로는 약 6억 5천만 원인데요. 그런데 이게 적중하면서 470만 2,769달러를 획득을 했다라고 합니다. 하나 약 71억을 배당금으로 가져가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는 월드컵 역대 가장 큰 이변 중에 하나로 뽑히고 있어요. 물론 역대 가장 큰 이변은 1966년 북한이 사다리전법을 통해서, 그러니까 한 선수가 이렇게 다리 되면은 이걸 밟고 올라가 가지고 헤더를 가져가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사다리전법이라고 불렀는데 이걸 통해서 이탈리아한테 1대0으로 승리를 거둔 게 이게 가장 큰 이변으로 불리긴 해요. 그 다음으로 큰 이변으로는 미국이 잉글랜드를 1950년에 승리했었던 거. 왜냐? 이때 미국은 세미 프로 팀이었거든요. 그래서 막 교수라던가 아니면 정육점 주인이라던가 이런 선수들로 구성이 됐던 데 반해 잉글랜드는 이게 첫 월드컵 참가였고 그 전에는 아예 월드컵 참가를 하지 않았었어요. 왜냐? 우리가 종주국이어서 우리가 세계 최강인데 밑에 애들이 참가하는 대회에 나갈 수 없다, 그런 자부심에 가득 차서 안 나왔었는데 나와서 미국한테 패하면서 체면을 단단히 구겼던 거였죠. 그리고 아르헨티나가 카메룬한테 패한 것도 역대 최고의 이변 중에 하나로 불리죠. 그리고 이제 프랑스가 세네갈한테 진 것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지난 월드컵에서 아르헨티나가 사우디아라비아한테 진 것도 있습니다. 다만 이때 아르헨티나는 사우디아라비아한테 지고 나서 그 이후 완전히 반전 드라마 쓰면서 이때의 문제점을 잘 수정하면서, 그러면서 엔소 페르난데스를 중용하면서 우승을 차지하긴 했었습니다. 근데 여기 역대 이변 중에 1994년 불가리아 독일은 왜 들어간 건지 모르겠어요. 이건 그렇게 이변까지 아니었거든요. 이때 불가리아는 스토이치코프가 있던 팀이었습니다. 도리어 이거보다는, 불가리아 대 독일보다는 2018년 월드컵 대한민국이 독일을 꺾은 거, 그게 들어가는 게 더 맞죠. 실제 그 경기는 카잔의 기적으로 불리거든요, 월드컵에서. 어쨌건 다른 경기들은 더 약체팀이 우승 후보를 꺾은 거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0대0 무승부다 보니까 디 애슬레틱에서도 역대 월드컵 역사상 가장 유명한 무득점 무승부다 라고 평가를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카보베르데 팬들은 축제 분위기죠. 무승부 끝나자마자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막 염소, 그러니까 고트라고 불리죠. 염소가 영어로 고트인데 그레이티스트 오브 올 타임을 또 이제 고트라고 해가지고, 근데 염소를 들어 올리면서 축하를 한 건데요. 이거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BBC에서 활동하는 스페인의 유명 기자죠, 기엠 발라그조차도 한순간 내가 카보베르데인처럼 느껴졌다, 자연스럽게 경기 보다 보니까 카보베르데 응원하게 되더라 하면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카보베르데가 정말 열심히 뛰었을 뿐 아니라 몸을 아끼지 않았을 뿐 아니라 파울까지 안 하면서, 파울 딱 하나만 기록하면서 깨끗한 경기를 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경기를 보면서 카보베르데를 응원하게 되더라.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카보베르데의 기적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인물은 바로 40세의 보지냐 골키퍼입니다. 보지냐 골키퍼는 월드컵에서 데뷔하는 팀의 선수로는 역대 최고령이거든요. 40세인 건데, 근데 이 경기에서 보지냐 골키퍼가 무려 7개의 슈팅을 선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스페인의 유효 슈팅의 기대 득점은 1.46골이었는데 2골 가까이 넣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보지냐 골키퍼가 미친 듯이 선방을 한 거죠. 거기다가 이제 하이클레임은 크로스를 막아내는 그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것도 3번이었고, 그리고 이제 볼 리커버리 한 것도 15회였습니다. 그러면서 무득점 경기를 이끌어낸 건데요. 참고로 보지냐 골키퍼가 7개의 선방을 기록을 한 거는 2018년 월드컵을 기준으로 했을 때 7번 이상의 선방을 하면서 무실점 경기를 했던 거는 4번째 있는 일입니다. 먼저 그 멕시코의 오초아 골키퍼가 독일과의 경기에서 9개의 선방을 기록을 하면서 무득점 경기를 이끌어냈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 월드컵에서 튀르키예 상대로 호주 대표팀 골키퍼인 패트릭 비치가 8개의 선방을 하면서 2대0 승리를 견인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카메룬의 데비스 에파시 골키퍼가 2022년 카타르 월드컵 때 브라질 상대로 7번의 선방을 기록하면서 보지냐 골키퍼랑 똑같죠. 그러면서 무실점 경기를 이끌어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보지냐 골키퍼가 이 경기에서 선방 7개 중에 6개가 박스안 슈팅이었어요. 그리고 2018년 월드컵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때 이래로 놓고 보면은 박스 안에서 6개의 슈팅을 선방하면서 무실점을 기록한 거는 보지냐 골키퍼가 최초입니다. 그러면서 보지냐 골키퍼는 월드컵 역사상 피터 쉴튼, 그 잉글랜드의 골키퍼 전설이죠. 그리고 디노 조프, 뭐 역대 최고의 골키퍼 중에 한 명으로 불리는 이탈리아의 전설인데요. 이 둘에 이어서 40세 이상의 나이에 무실점 경기를 월드컵에서 기록한 3번째 골키퍼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보지냐 골키퍼는 카보베르데 대표팀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 중에서 많지 않은 카보베르데 토박입니다. 카보베르데 섬에서 태어나고 자란 건데요. 그런데 그는 6개월 전만 하더라도 카보베르데 대표팀에서 조금 밀려나면서 대표팀 은퇴를 고려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월드컵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은퇴하지 않고 버텼고, 그러면서 이번 월드컵에서 역사를 쓰게 된 건데요. 근데 이제 그 보지냐 골키퍼가 경기 끝나고 나서 바로 이제 눈물을 흘리는 장면을 연출을 했거든요. 왜 눈물을 흘렸냐 이렇게 질문이 나오니까요. 내가 운 이유는 내가 어렸을 때 조부모님 손에서 자랐다. 할머니 할아버지 손에서 자랐는데 그분들이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나셔가지고 이 자리에 계실 수 없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어머니도 비자 문제와 비용 문제 때문에 이곳에 오실 수 없었다. 미국이 비자 내려면은 예치금을 내라고 했잖아요. 거액의 돈을. 그래야지 믿고 비자를 내주겠다. 근데 그럴 수 없었다는 거죠. 왜냐면은 보지냐 골키퍼가 지금 포르투갈 2부 리그 골키퍼거든요. 2부 리그면은 사실 그렇게 버는 돈이 많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 어머니도 데려올 수 없었던 거였죠. 그리고 이제 이 선수의 본명이 조지마르 조제 에보라 디아스거든요. 그냥 보지냐는 애칭이에요. 참고로 보지냐는 할머니라는 의미인 건데요. 왜 그러니까 보지냐 애칭이 붙게 됐냐라고 질문을 하니까 내가 살던 동네에서는 다른 아이들이 나보다 훨씬 나이가 많았다. 난 늘 그 형들과 거리에서 축구를 했고 많이 치이기도 했다. 내가 발재간이 좋고 경쟁심도 강하고 반항적인 성격이었다. 지는 걸 싫어했다. 많이 맞고 치이다가 내가 되갚아줄 수 없을 때면 화가 잔뜩 나서 집으로 돌아가곤 했다. 그러면 형들이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이르러 간다면서 날 놀리곤 했다.
그래서 보지냐라는 애칭이 붙게 된 거다라고 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은퇴할 뻔했다라고 했잖아요. 은퇴하려고 했던 이유에 대해서 2025 네이션스컵 기간은 정말 힘든 시간이었다라고 한 건데, 원래 그 보지냐 골키퍼가 카보베르데 주전 골키퍼였는데 이 시기 때 주전 경쟁에서 밀려났었거든요. 거기다가 카보베르데도 조체하이로 탈락을 했고요. 그래서 그 시기 때 대표팀을 그만둘까 생각했다. 그런데 모든 팀 동료들이 나와 이야기를 했고 월드컵 때문에라도 남아달라고 격려했다. 그래서 남았다. 월드컵은 내 꿈이었고 우리 모두의 꿈이었다라고 한 거고요. 마지막 소감에 대해서는 우리는 인생에서 이런 순간을 맞이하기 위해 노력한다. 난 이제 40세지만 25세가 될 때까지 프로 선수가 아니었다. 이는 그 모든 여정에 대한 보상이다. 18살이 보지냐에게 정말 자랑스러워해도 된다고 말해주고 싶다. 그는 정말 많이 노력했다. 솔직히 어렸을 때는 내가 월드컵에서 뛸 거라고는 꿈꿔본 적도 없었다. 하지만 이 경기를 마친 지금 어린 시절의 나에게 말할 수 있다. 모든 일이 가치가 있었다고 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보지냐는 이 경기 덕에 완전히 스타덤에 올랐습니다. 원래 이 경기 이전까지 보지냐의 인스타그램 팔로워는 5만 명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은 스페인전이 끝나면서 무려 580만 명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한 거예요. 지금은 더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그 월드컵 전에 약간 바이럴 덕에 스타가 된 뉴질랜드 오른쪽 풀백 팀 페인과 같은 수치가 된 건데요. 지금은 넘어섰어요, 보지냐가. 이때는 같은 수치로 올라간 거였고, 근데 이제 팀 페인 같은 경우는 한 이제 아르헨티나의 유명 인플루언서가 가장 무명 선수를 소개하는 그 자리에서 바이럴을 타게 된 거인 반면에, 보지냐는 실력으로 보여주면서 팔로워가 늘어나게 된 거죠. 그리고 지금은 보지냐의 팔로워 숫자가 800만 명이 넘어섰어요. 854만 명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리고 보지냐의 팔로워 숫자는 NBA 스타들을 넘어섰습니다. 그 NBA 파이널 MVP인 제일런 브론슨이 180만 명, 그리고 괴물로 불리는 웬반야마가 620만 명, 정규 시즌 MVP 셰이 길저스 알렉산더가 500만 명, 이렇게 되는데 보지냐가 한 경기만에 훅 넘어버린 거죠. 보지냐 말고도 또 이색 경력이 있는 선수가 있습니다. 바로 카보베르데 주전 센터백인 로베르토 로페스거든요. 이 선수는 사실 그 아일랜드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포르투갈어를 전혀 몰랐거든요. 그런데 카보베르데 감독이 카보베르데 계 선수, 혈통 선수를 찾다가 여기저기서 찾다가 로베르토 로페스가 있다는 걸 알고서는 링크드인이라는 그 막 본인 직업 막 이렇게 올리는 거기에다가 링크드인을 활용해 가지고 메시지를 보낸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로베르토 로페스가 포르투갈어를 전혀 모르다 보니까 링크드인을 통해서 메일 온 걸 보고 그냥 단순한 링크드인 메일이라고 생각해서 오해를 하고 그냥 삭제를 했다라고 해요. 이 연결해줘서 고마워는 이거 링크드인을 직역해가지고 이렇게 뜬 거예요. 이거 그냥 링크드인입니다. 근데 9개월 후에 감독이 다시 한번 이번에는 영어로 된 초대장을 보냈고, 그러면서 귀화하게 되면서 역사가 된 겁니다. 근데 이 경기에서 로베르토 로페스도 미친 활약을 펼쳤습니다. 일단 이 경기에서 로베르토 로페스가 클리어링이 무려 11회였고요. 슈팅 차단도 3회, 그러니까 유탄 방어를 한 거죠. 그리고 가로채기 2회, 리커버리 1회, 그리고 공중볼 경합 2회 시도에서 전부 다 이기면서 100%의 승률을 자랑한 건데요. 로페스가 없었으면은 카보베르데의 이변도 없었을 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에 이제 그 카보베르데 감독인 부비스타는 경기 끝나고 기자회견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소위 약체 팀들이 조직력과 투지를 칭찬해야 한다. 이제는 더 열린 세계가 됐고, 그러니까 정보 공유도 다 이루어지고 그런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약팀들도 더 강팀들 상대로 맞설 자격이 충분하다. 축구는 용기와 결단력이다. 약팀들은 강팀을 상대할 때 이를 자신들의 상징으로 삼는다. 스페인이 거의 대부분의 시간 동안 볼 점유를 했다고 말할 수는 있지만 경기를 지배하는 건 단순히 볼 점유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역습 상황을 더 많이 만들어내고 싶었지만 스페인 팀은 정말 훌륭하다. 우리는 이번 무승부에 만족한다 라고 하면서 이번 무승부는 카보베르데 전체에 큰 의미가 있다. 세계가 우리 팀이 어떻게 경기하는지 보길 바랐다. 우리 대표팀은 회복력이 강하다. 우리처럼 못한다는 말을 듣는 팀들을 축하해줘야 한다. 정말 잘하고 있다. 축구 수준이 매우 비슷해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보지냐 골키퍼 역시도 경기 끝나고 인터뷰에서 우리는 작은 도시지만 우리에겐 큰 심장이 있다. 월드컵이 끝나고 나서 모든 이들이 카보베르데인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카보베르데가 어디에 위치한지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한 겁니다. 실제 카보베르데가 어떤 국가인지도 몰랐지만 이번 월드컵 통해서 알게 됐다는 사람들이 되게 많죠. 그리고 아름다운 섬 국가라는 것도 알게 됐다라고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어쨌건 이번 월드컵이 유난히 많은 이변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하루 전에 있었던 경기에서 카보베르데가 스페인한테 비겼고, 이집트도 벨기에 상대로 1대1 무승부를 기록했고,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가 우루과이 상대로 1대1 무승부 기록했고, 이란은 뉴질랜드랑 2대2 무승부. 이란 뉴질랜드 제외하고는 전부 다 이변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특히 아시아 무패가 계속 이어지고 있죠. 참고로 월드컵에서 하루에 4경기가 무승부로 끝난 거는 1958년 이때가 유일했다라고 하는데, 이때는 8경기 중에 4경기가 무승부였어요. 4경기가 전부 무승부인 거는 이번이 처음인 거죠. 사실 처음 월드컵이 48개국으로 늘어났을 때 이거 월드컵 수준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심지어 유럽팀들은 유럽팀이 더 늘어나야 된다 이런 주장들도 했어요. 특히 이탈리아 감독이었던 가투소가 그 얘기를 했죠. 왜 아프리카랑 이런 데서 많이 나오는지 이해가 안 간다. 유럽이 더 경쟁이 치열하다. 그런데 막상 지금 유럽팀들이 고전하고 있죠. 그리고 48개국으로 늘어나면서 그동안 월드컵과 인연이 없었던 그런 국가들을 볼 수 있는 기회의 장이 열리고 있고요. 카보베르데처럼 이변을 연출하는 팀들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월드컵이 주는 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다른 새로운 스타와 새로운 영웅과 그리고 새로운 국가의 등장을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이번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